일본이 식민지를 만드는 법, 식민지를 하는 법들을 다 서양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1910년도에 강제합병하기 이전부터 한국에 이미 고고학자들을 파견을 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시켜요. 우리 위대한, 자기네들 말로 위대한 일본 민족의 기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다 가고 훔쳐가고요. 문제는 곳곳에 일본인 거류민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쟁적으로 도굴 하고 훔쳐가고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훔쳐갔나를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고고학을 연구하게 되었나요? 참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인디애나 존스 왜 안 물어보나 했어요. 이제 나왔네요. 근데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은 역사 덕후 그런 말 하던데 제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갑자기 요즘 옛날 꼰대니까 옛날 말 해야 되겠죠. 저 어릴 때 남들은 자동차, 로켓, 로봇 이런 거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옛날 역사, 지도 이런 것만 좋아해서 사회과 부도만 메고 키워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한민족 기원 밝히겠다라고 하고 이제 대학을 갔죠. 고고학과로. 예. 근데 저는 과가 이제 고고미술사학과예요. 제가 공부했었던 학과는. 근데 그거는 고고학하고 미술사라고 하는 학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학과인데요. 갔더니만 그리고 사방에서 인디애나 존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남들이 말해서 그때 봤죠. 예. 근데 현실하고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고고학자의 모습은요, 그렇다고 아주 엉터리도 아닌 게, 1950년대 이전에 서양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유물들을 약탈하고 훔쳐갈 때, 그때의 고고학자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물론 지어낸 캐릭터지만은 인디애나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었어요. 대부분은 그러한 연락 장교, 보통 정보원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루브르나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영국 박물관에 브리티시 뮤지엄, 우리 농담 있잖아요. 건물하고 경비 빼면은 영국제가 없다. 그거 다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선물했겠습니까? 그 피라미드의 미이라를요? 다 훔쳐온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훔쳐오냐? 고고학자들이 가서 파견돼서, 그거는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이집트를 침략할 때, 그때 수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 목적 뭐냐면은, 경쟁적으로 그 나라 유물들을 약탈이건 훔쳐오든 해서, 그거를 자기 나라 박물관에 갖다 두는 것이 미션 클리어 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인디애나 보면요,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꼭 그 유물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본국에서 가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은요. 저는 공동조사를 해요. 하지만 그 나라 유물들은 절대로 제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해 조사를 했을 때도요, 발해 유물들, 수많은 토기 쪼가리들 하나도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연구하려고 하면 제가 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제적인 그러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가 않았고요. 인디애나 존스 보면은 재밌어요. 영화 보면은 저도 중간중간에 봤는데 꼭 이 사람이 어디 연락 와요. 강의하다가 그거는 인디애나 뭐가 하나 나왔어 하면 어디에 뭐가 나왔는데 찾으러 갑시다. 그럼 온 사람이 누구냐? 같은 고고학 동료냐? 아니요. 정부에서 온 요원이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인디애나 존스가 어디만 가면은 꼭 나치가 오건 누가 꼭 껴서 경쟁을 해요. 그러면 군대가 같이 오고요. 그러면 저게 정보장교. 무엇은 말이냐? 상당수의 고고학자들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까지만 해도요, 그러한 국가의 정보원을 겸했어요. 인디애나 존스의 롤모델 중에 실제 모델 중에 하나였던 랭던 워너. 정말 모습이 비슷해요. 랭던 워너.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중국하고 시베리아 일대를 왔다 갔다 하던 연락장교, 그러니까 정보장교 역할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 왔다 갔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마음대로 가볼 수 있겠어요? 예. 누가 하다가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고고학자라 유물 캐러 갑니다.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실제로 또 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도 같이 얻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 때 그러한 활용되었었던 고고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때 전쟁을 해요. 근데 적을 수도 가죠. 그러면 아무데나 막 포탄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적을 침략을 하면은, 정복을 하면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은 보물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어떤 보물은 중요하니까 얼른 우리가 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로 옮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하는 고고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걸 모누먼트맨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부대. 그러니까 군대 안에 고고학자들이 같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화재 부대가 미리 가서 여기는 폭격하지 마세요. 저거는 내가 미리 가서 빼오고 이런 식의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2차 대전까지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에 베를린으로 미군과 소련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베를린 박물관을 누가 먼저 이제 어떤 모누먼트맨이 먼저 가냐는 가지고 또 그게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영화도 있었어요. 그 조지 클루니하고 맷 데이먼 나오는 그 영화 있어요. 그 모누먼트맨이라고 보시면요. 영화 재미는 차치하고요. 실제 고고학자는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인디애나 존스는 물론 근데 이 하나만 더 드리자면요. 인디애나 존스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수많은 박물관들은요. 다 그런 식으로 해당 국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약탈을 해온 유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명품으로만. 근데 그걸 보면 우리 분노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인디애나 존스의 그 화려한 액션과 영화를 보면서 그러한 약탈 고고학자들을 박수치며 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열받냐고요? 제가 맨날 강의할 때도 하고 하는데 아니 인디애나 존스를 일본이 한번 리메이크 해봐요. 다나카 교수의 탐험 해서 한국에 불국사 와서 폭파시키고 한국 국민들 막 채찍으로 휘두르고 이제 막 신라금관 뻥 터뜨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엔딩 장면은 이제 신라금관 끌어안고 일본 간다. 근데 그거를 전 세계의 영화 관객들이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면서 다나카 교수의 팬이 됐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확합니다. 아마 실제 한국의 왜 수많은 인물들이 왜 경쟁적으로 약탈되었는가 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아픈 역사를 헐리우드 영화로 해서 좀 미화시키는 것이 인디애나 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 자체가 재미있다 없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본다면 나쁜 영화입니다. 2차 대전 시기에 일본도 우리나라 유물을 많이 조사했나요? 당연합니다. 이 일본이 사실은 식민지를 만드는 법, 식민지를 하는 법들을 다 서양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1910년도에 강제합병하기 이전부터 한국에 이미 고고학자들을 파견을 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시켜요. 네. 그래서 1899년부터 오고요. 1909년부터는 이제 아예 동경대학교 교수가 와서 막 조사를 해요.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게 한국의 문화들을 자기네들이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자기 땅이 될 거니까 그 땅의 귀한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있죠. 일본은 또 한국 문화재를 보는 눈이 특별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은 자기 기원을 섬나라라고 보지 않죠. 한국이나 아니면 이 대륙에서 왔다라고 하거든요. 자기 나라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 위대한 자기네들 말로 위대한 일본 민족의 기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다 가고 훔쳐가고요. 문제는 각 곳곳에 일본인 거류민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쟁적으로 도굴하고 이제 훔쳐가고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훔쳐갔나를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대표적인 신라금관 나온 데 있죠. 신라금관총. 그게 1921년도에 이제 발견되었는데 그거 발굴한 사람도 유명한 도굴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모로가 히데오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관 발견되니까 서울에 있는 그때 경성이죠. 총독부 박물관에서 우리 내려가니까 정지시키고 있어라. 손대지 말고 있어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걸렸어요. 갔더니만 이미 모로가 히데오라는 인간이 다 발굴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정확히 위치를 몰라요. 유물들이 막 쌓여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천천히 발굴해서 정보를 달아야 되는데 정말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다 몰라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금관청의 유물 중에 일부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왜 있는지, 누가 줬는지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나마 총독부가 자랑하는 고분이 그 정도고, 그 밖에 우리가 지금 가야나 보면은요, 가야나 마하안이나 보면은 고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제대로 알려진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도굴되었습니다. 그 도굴은 다 일제 때 이루어진 게 많고요. 또 일제 때 도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후에도 이제 도굴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끼친 그러한 그 영향은 진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죠. 일본이 약탈한 우리나라 유물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나요? 일단 일본의 각지에 거의 모든 대학교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 소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65년도에 그 한일 다시 외교 수립할 때요. 그때 이제 일부 그러한 기관들이 갖고 있는 거는 돌려주지만 대부분의 유물들은 개인이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파악이 정확히 안 됩니다. 예, 지금 수만 점, 수십만 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해도 한 몇만 점인데요. 그게 또 웃기는 게 한국에서 가져간 불상도 사실 예컨대 불상 같은 경우는 한국 거와 일본 거는 되게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일본, 한국 나올 수 있는 유물들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문화재 약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요. 평소에 우리한테는 우호적인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 평소에는 다 민주주의 다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도요. 문화재 환수만 나오면 갑자기 다 일본 편이 됩니다. 자기들도 엄청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재 환수가 생각보다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강구해요. 절대 안 돌려준다. 이러면서 핑계가 주로 이제 저 나라는 아직 미개해서 돌려주면은 문화재 보존이 안 된다. 문화재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하냐. 잘 보존되어야지 하고 했었던 프랑스가 얼마 전에 노트르담 성당을 태워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핑계입니다. 예컨대 프랑스도 똘레랑스에 강조하면서 문화 포용하지만은 아무리 진보 아니면 보수할 거 없이 문화재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절대 못 돌려준다입니다. 체계적이고 잘 보존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당신들이 박물관 지어주고 준다? 아니죠. 절대로 안 돌려준다는 건 우리 예전에 그 KTX 할 때 프랑스 떼지베 기술 받아가면서 왜 그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돌려받는 거. 그것도 지금 돌려받는 거 아니라 그냥 영구 무한 연장하는 임대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그거는 철저하게 속이 뻔히 보이는 레토릭이지, 저는 아쉽게도 지금 이 모든 그 제국주의를 경험했었던 나라들은 현재도 여전히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나라도 선진국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돌려받는 길은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성공한 예가 없고, 유일한 거는 이제 경매 같은 거 나오면은 사는 건데, 그러니까 갈 때는 헐값으로 갔다가 들어올 때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들어오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국외 문화재 환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재단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으로서 성과가 실제 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약간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돌려받는 것은 이제 추후에 미래의 일로 놓고 일단은 어디에 우리 문화재가 갔는지, 문화유산이 갔는지 그 현황부터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 환수를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화재 환수 같은 거는요, 사실 지금 너무나 강고한 선진국들의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피해가 심한 나라가 이집트나 아니면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들인데 거기다 전혀 돌려주지 않으니까는 사실 이집트 정부도 그렇게 맨날 환수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이게 재미있는 게요. 환수 운동을 할 정도 되면 일단은 경제력이 발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 중에서 아마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일 겁니다. 예. 굳이 말한다면 중국도 해당될 수 있겠는데 중국도 열강들의 침략 받았으니까. 근데 중국도 보면은 전 세계에 좋은 유물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쉽게 돌려받지를 중국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건 돌려받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1952년도, 그러니까 조약을 맺어서요. 그 이후에는 이 입수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예 경매 같은 거 팔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꼭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어렵다면은 적어도 그들이 그걸 가지고 되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갖고 있어봤자 유지비만 들고 팔 곳도 없다. 약간 그런 식의 인식이 일단 깔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문화재를 이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최근에 훔쳐온 것을 이제 문화재 위조해서 옛날에 갖고 온 것이냐. 1952년도하고 몇 개 조약이 있어요. 그 이전에 유통되던 것은 지금도 팔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온 것은 정확하게 증명이 안 되면은 아예 팔 수가 없어요. 경매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저기 불상 중에서요. 불상 안에 사람 몸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사람 몸에다 그냥 불상을 입힌 거. 우리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이라고 있어요. 등신불.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가부좌를 튼 채로 이제 살아서 그냥 저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이제 끊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기 소신공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는 상태로 해서 몸에다 금칠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입혀서 아예 불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상 안에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어떤 박물관에 중국 불상이 하나 이제 들어온 거예요. 원나라 때께. 근데 아주 괜찮다 해서 전시도 하고 다들 어이구 멋있다 이러는데 거기에 큐레이터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상의 요 밑에 옷자락이 이게 틈 사이로 옷자락이 나온 거예요. 잠깐만, 이 불상인데 왜 속에서 옷자락이 나와야 되지? 해가지고 CT를 찍어 보니까 세상에나 그 안에 사람뼈가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신불이에요. 충격과 그럼 그동안 내가 그 옆에서 사람 유해를 갖고 있었냐? 근데 그것은 이제 차치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분명히 이 네덜란드 사올 때는요, 헝가리의 무슨 사업가가 몇십 년 전에 구입을 하고 이런 문서를 다 받아서 이제 사온 건데, 그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거를 훔쳐온 거였어요, 누군가가. 작물이었어, 작물. 작물을 그냥 팔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되팔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푸젠성에서 계속 동네에서 모시던 등신불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훔쳐간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는 행방을 몰랐는데 해외 토픽으로 등신불 발견했는데 잠깐 저거 우리 마을에 있는 거잖아요. 저기 왜 저희가 있지? 즉각 반환하라 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죠.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거로 하나 더 찍어도 돼요. 재미있는 그 중에 또 하나 얘기만 더 하자면요. 우리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트로이의 황금, 아주 유명하신 사람인데, 19세기 말에 일리아드,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고 나도 한번 발굴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서 발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황금을 찾아서, 여보, 내가 드디어 황금을 찾았다면서 자기 한 30살 이상 어린 새로 얻은 부인에게 직접 이렇게 끼워주고, 그게 아이들 만화로도 사방에 막 알려져서요. 저도 그렇지만 고고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동도서 읽으면은 꼭 등장하는 게 투탕카멘 발굴하고 이 트로이의 황금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슐리만이 발굴한 거는 트로이가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유적인데 트로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황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발굴 과정이 되게 좀 좀 사기를 많이 쳤어요, 이 사람이.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군수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이고 하면서 자기가 유물을 빼돌렸어요. 원래는 오스만 투르크랑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다 빼돌려서 독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디 기증해서 자기 이름으로 한번 이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그러한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박물관으로 그냥 기증이 그냥 들어갔죠. 이 사람이. 죽고 조금 있다가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했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쟁이 납니다. 베를린은 폭격을 받죠. 그래서 베를린 박물관도 폭격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독일이 실크로드에서 갖고 왔었던 거대한 벽화들 이런 것들 폭격 맞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이 벽화는 엄청 무겁거든요. 전쟁 와중에 무거운 걸 왔다 갔다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놨는데 폭격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미군이 베를린 접수해서 유물들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트로이의 황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소실되었구나 해서 저도 대학 때 그 책 보면은요, 트로이의 황금은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라고 배웠어요. 제가 또 유학 갔거든요. 1996년도에 갔더니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로이의 황금이 발견됐답니다. 어디서? 그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푸시킨 박물관에 그 트로이의 황금이 있다는 것이 그때 확인된 거예요. 저보고 어이 이눅 너 전시회 한번 모스크바 가서 보고 와. 근데 모스크바가 제가 공부한 데서 비행기로 4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4시간은 그냥 가까운 동네처럼 하시더라고. 갔다 오라고 해서 잘 됐다 하면 보자. 그래서 갔다 왔는데 보면서 아니 나는 누구 여긴 또 어디인가. 내가 시베리아 공부하러 왔는데 트로이 황금을 내가 왜 여기서 보고 있지? 비현실적인 거예요. 자, 사정인 즉슨 그 아까 말한 문화재 보도에 있죠. 모누먼트맨들이 미군과 소련군 동시에 베를린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빨랐어요. 빨라서 미리 트로이 황금을 독일에 있는 고고학자와 얘기가 돼서 미리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 트로이의 황금은 그 동물원에 있는 방공탑에 숨겨놨었대요. 왜냐하면 동물원 그 당시에 사료를 못 주니까 다 굶겨 죽이고 해서 되게 좀 비극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누웠다가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전쟁의 그 와중에 우리 거 훔쳐간 소련은 러시아는 즉각 반환하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러시아가. 당연히 뭐 줬으면 지금 베를린에 있겠죠.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당신 참 말 잘했다. 히틀러 군대가 이 러시아 소련 침략하면서 불태운 그 문화재가 수십만 점이에요. 수십만 점. 심지어는 그 호박방이라고 해가지고 호박이 또 보석 호박 방을 통째로 채운 것을 히틀러의 나치 부대가 다 뜯어가요. 근데 호박방에 있는 호박들은 지금 어디 갔나 몰라요. 그 전쟁 와중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미스테리, 보물찾기 이런 책도 많이 나왔는데 잘 됐다 너. 당신들 말 잘했다. 이번 기회에 당신들이 그동안에 우리 러시아죠. 우리 땅 안에서 불태웠었던 문화재들 가져간 것들 즉각 반환하고 배상하면은 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터키가 반발했어요. 터키가 우리 땅에서 간 걸 왜 당신들이 왔다 갔다 하냐. 우리 다오 했는데 또 터키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당시는 오스만 투르프였거든요. 튀르키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유야무야 돼서 아직도 푸시킨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가 비일비재합니다. 나폴레옹도 그 1812년도에 러시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스크바를 불태웠는데 그때 모스크바 시민들이 다 텅텅 비우고 이제 빠져가지고 굶다가 결국 후퇴하지 않습니까? 후퇴할 때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싸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후퇴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보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유물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중간에 버렸어요. 어디에 버렸을까? 요것도 또 이제 그게 또 이야기가 3박 4일인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